신동성 환경학원의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도 수질환경 산업기사 1회 시험 3월 2일 날 시행했죠. 그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1과목은 수질오염 개론에 관한 문제를 풀이를 하죠. 참고로 이 문제는 B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수분의 함량이 97%의 슬러지 14.7큐빅미터를 수분 함량 85%로 농축을 하면 농축 후의 슬러지의 용적은 얼마인가? 이 과목에서 되게 배우는 내용인데 개론 문제에 나왔네요. 자, 1번 문제는 농축조에서 하는 일은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인데 오로지 수분만을 제거하다 보니까는 들어올 때 고용물의 양은 유출되어지는 고용물의 양과 같죠. 유입되어지는 고용물의 양이라는 것은 고용물의 농도에다가 슬러지의 부피를 곱한 값이 유입되는 고용물의 양이고, 이것은 유출되어지는, 즉 농축 슬러지 속에 들어있는 고용물의 양 같다. 농축 슬러지 속에 들어있는 고용물의 농도에다 슬러지의 부피 V2를 곱한 값하고 같을 것이다. 요 식을 구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랬어요. 유입되어지는 함수율이 97%란 것은 고용물이 3%가 되어질 것이고, 슬러지의 양은 얼마냐면 14.7 큐빅미터에 해당하죠. 그리고 농축조로 빠져나올 때 함수율이 85%란 얘기는 고용물의 함량이 15%가 되고, 이때 농축 슬러지의 부피를 V2라고 하다고 또는 V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V 농축 슬러지 양을 구해보면 2.9 큐빅미터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어지겠네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용액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금속을 통해 흐르는 전류와 비교한다. 용액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전류를 흐르게 될 때 전류는 전자에서 운반된다 그랬는데, 전자에서 운반되어지는 것은 금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에서 운반되어지는 것이고, 용액에서는 이온에 의해서 운반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되어지겠고, 온도의 상승은 저항을 감소시키고 대체로 전기 저항이 금속의 경우보다 크다라는 것을, 저항이 큰 거죠. 맞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는 PbSO4 황산납 분자량이 303.3의 용해도 녹은 정도가 0.038g/L이다. PbSO4의 용해도적 상수의 값은 얼마냐? 용해도적 상수의 값 PbSO4 황산납이 전리가 되어지면은, 납이라는 플러스 이가의 이온과 황산이온이라는 마이너스 이가 이온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녹은 농도들의 곱이 누구다? 용해도적이죠. 고로 용해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납의 농도에다가 생성되어지는 납의 농도와 황산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때 납의 농도와 황산이온의 농도는 반드시 무슨 농도로 대입을 해야 된다? 몰 농도로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녹은 농도가 황산납이 녹는데, 이 농도가 g/L로 주어져 있으니까는 몰 농도로 바꿔보도록 하죠. 0.038 g/L이고 황산납의 분자량이 주어지죠. 1몰이라는 것은 분자량 303.3g이 되어지겠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누가 나온다? 황산납의 녹은 농도, 녹은 무슨 농도? 몰 농도가 나오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1.2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러면은 즉 황산납이 베타몰 농도가 전리가 되어지면은 납이라는 것도 베타몰 농도가 생기고 황산이온도 베타몰 농도가 생기죠. 즉 황산납이 얼마가?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즉 녹은 정도니까는 납과 황산의 이온의 농도도 얼마가 존재하겠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생기겠죠. 고로 용해도적 상수의 값은 납의 농도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황산이온의 농도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면은 용해도적 상수의 값이 나온다. 그랬더니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온다는 이것이 답이다. 고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은 BOD가 1000mg/L이고 염소이온의 농도가 1000mg/L인 분유를 희석하여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한 결과 박류수의 BOD는 20mg/L, 염소이온의 농도가 25mg/L로 나타났다.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 효율은 얼마냐? 단 염소는 생물학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활성 슬러지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BOD가 제거되어지겠죠. BOD가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제거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이 제거 장치로 들어오는 BOD의 농도를 봤더니 1000mg/L이고 편의상 만만 쓰자르네. 염소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1000mg/L가 유입되어지는데 유출수에 봤더니 BOD의 농도는 얼마가 나가고 20mg/L가 나가고 염소이온의 농도는 25mg/L가 나간다. 염소이온은 여기서 제거되지 않는데 농도가 감소되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누구를 집어넣어서 희석수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농도를 희석시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없어도 반드시 염소이온의 농도는 희석수가 들어가서 농도가 변화됐다라고 봐야 되고 또 희석수의 조건이 없으면은 이 희석수에는 염소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존재한다? 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배를 희석하면은 염소이온의 농도가 1000에서 25가 됐겠는가? 그 희석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희석 배수는 희석수의 농도가 0일 때만 희석 배수는 유출수의 농도를 유출수의 농도 분의 유입수의 농도인데 이때 순수하게 희석에 의해서 농도가 변한 것은 염소이온이니까는 희석 배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유출수의 염소이온 농도분의 유입수의 염소이온의 농도로부터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고로 25분의 1000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몇 배? 40배가 나오겠죠. 40배가 희석이 되어지면은 염소이온의 농도가 1000짜리가 얼마나 된다? 25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40배가 희석되어지는데 이때 희석될 때 염소이온만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BOD도 희석되겠죠. 고로 유입되어지는 BOD의 농도를 살펴보면은 얼마가 되어진다? 실제로는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 중에 40배가 희석이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유입수의 BOD 농도는 250이 되어지겠다는. 그러나 250이 돼서 제거가 돼서 유출되어질 때 20이니까는 이것으로부터 BOD의 제거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수의 농도가 얼마고 250이고 유출수의 농도가 20이면은 퍼센트 값으로 계산하면 100을 곱해주면 얼마가? 92%라는 값이 답이 나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200일 때 20대면 오늘 90%예요. 250이면 20이면 92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해 두면 편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면은 CaOH2 180mg/L의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CaOH2의 분자량은 74이고 완전 헬이 되어진다. 5번 문제는 CaOH2 수산화 칼슘의 농도가 180mg/L라고 주어졌죠. 굳이 CaOH2가 전리되어지면서 1몰일 때 2몰의 OH온이 발생한다 이런 건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같이 공부할 때 노르말 농도, 베타 노르말 농도로 만약에 환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베타 노르말 농도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농도다? OH온의 농도가 되고 그 OH온으로부터 pOH를 구해서 pH 값을 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CaOH2의 몰 농도로 구하지 말고 아예 pH를 구할 때는 노르말 농도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180에 mg/L가 되어지고 1 CaOH는 이가의 물질이죠. 이 당량은 얼마냐? 74g인데 10의 3승해지면 밀리그램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산정을 해보면은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은 0.04가 나와요. 0.04 노르말 농도.
즉, 이 농도를 누구의 농도? OH온의 농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OH온의 농도는 노르말 농도나 일가의 물질인데 몰 농도나 관계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OH온의 농도로부터 마이너스 로그의 0.04를 대입해 보면 되겠다.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4 정도 나오네. 1.4 정도 나온다. 그러므로 pH의 값은 얼마가 14-POH로부터 pOH 1.4를 가지고 빼주면은 얼마 나온다? 12.6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어지겠네요. 그 다음 6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속의 현탁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현탁 상태로 존재하는 콜로이드를 소수성 콜로이드라 하지 친수성 콜로이드라고 하지 않죠. 친수성 콜로이드를 에멸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지칭하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 염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백질 합성된 고단위 중합체로 등에 해당되어지고 틴들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7번째, 촉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것을 부촉매라 하죠. 빠르게 하는 효과를 하는 것을 정촉매제라 하고, 반응의 역할에 따라 반응 후 본래의 상태로 회복 여부에 결정된다 그랬는데, 촉매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죠.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진 조건이죠. 즉,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반응의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8번째 문제를 보면은 초기의 농도가 300mg/L인 오염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반감기, 반으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이라고 할 때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에 따르면 5일 후의 농도는 얼마 되겠는가? 5일 후의 농도를 구하라는 5일 후의 농도, 그것은 일명 CT는 1차 반응은 C0에 조건이 없으면 뭐다?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KT로 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농도는 C0라는 것이 300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5일 후니까 T라는 것이 얼마다? 5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K, 반응 개수 K 값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의 근원인 1차 반응에서는 ln CT per C0는 마이너스 KT구나라는 식을 이용하는 것이 정리하면 다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요 식을 하나 더 기억을 하면 돼요. 1차 반응은 항상 요 두 가지를 알면 되고, 상용대수를 구하라 할 때 요것을 10으로, 요것을 상용 로그로 이용하면 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K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곱하기 ln의 CT per C0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마이너스 T 얼마? 10일이 갔을 때 농도가 반으로 된다 그랬죠. 그럼 T가 10일이라고 하고 곱하기 ln의 반감기가 1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얼마로? 100분의 50이라 되고 10분의 5라 하고 2분의 1이라 되고 1분의 0.5, 제일 편한 숫자가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0.5로 쓰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0.5, 300일 때 150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죠. 0.5로 계산하면 이것이 얼마 나오냐면 K값이 반응 개수값이 0.07 per day가 나와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C 5일에서는 처음 농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300이라고 그랬었고, 자연대수 2의 K값은 0.07 곱하기 5일, 데이데이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해서 산정을 해보면 얼마가? 211.4 이렇게 나옵니다. 11.4 mg/L. 이것이 답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8번째 문제. 9번째 문제를 넘어가면 포도당에 500mg이 탄산가스와 물로 완전 산화되는데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얼마냐? 이런 정도는 알고 있겠죠. 포도당 C6H12O6에서 소요 산소량이 있다는 얘기는 호기성 상태에서의 산화는 6몰의 O2와 산화되어서 6몰의 CO2, 6몰의 H2O가 되어진다라는 정도는 알아두는 반응식이고,
형기성 상태에서의 분해가 될 때는 C6H12O6가 형기성 상태에서는 3배의 CO2, 3배의 CH4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반응식 중에 하나다. 글루코스의 분자량이 180이고 6 곱하기 32이므로 이때 누구? 소요되어지는 산소량을 구하라. 이론적 소요 산소량을 일명 THOD라고 하죠. THOD의 그램의 값을 구하면 얼마인가? 밀리그램으로 물어봤네요. 밀리그램. 그러면은 포도당의 값이 500mg 몰리그램 180일 때 소요산소량은 6 곱하기 32니까는 6 곱하기 32가 192예요. 그러면은 500보다 조금 크겠네 이런 정도. 문제가 500보다 조금 다 크네요. 정확히 계산해서 약 533mg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 10번의 문제는 CA가 200mg/L일 때 몇 노르말 농도이가 노르말 농도를 구하라 하세요. 칼슘의 노르말 농도 당량 퍼리터는 얼마인가? 지금 현재 칼슘의 농도가 얼마? 200mg이 존재를 하죠. 칼슘은 몇 가의 물질이다? 2가의 물질이다. 원자량은 얼마냐? 40이다. 40g이다. g을 밀리그램 고치면은 40 곱하기 10의 3승 밀리그램에서 산정을 해주면 되겠죠. 했더니 0.01 당량 퍼리터, 즉 0.01 뭐다? 노르말 농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1번의 문제, 수중의 탄산가스 농도나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 무슨 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되겠죠. 펀지가 사라지며 하천의 변화지대는 어디냐? 분명히 이거는 활발한 분해지대에 해당한다. 특히 펀지조차도 사라지는, 펀지들은 오염도에 강한 미생물이지만 호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활발한 분해지대, 즉 형기성 상태가 되어지면 사라지는 조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답은 누가 된다? 활발한 분해지대. 12번에 지구상 담수의 존재량을 볼 때 그 양이 가장 많은 형태는 누구다? 빙하가 가장 많죠. 빙하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서는 지하수, 세 번째는 지표수, 네 번째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 13번의 문제는 최종 BOD의 값이 500mg/L이고 BOD가 400mg/L일 때 탈산소의 개수를 구하라. 상용대수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죠. 즉 BOD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5일 동안에 소비된 산소량이기 때문에 BOD 소비식 T시간 동안에 소비되어지는 BOD의 값은 BODU에 누구로부터 1-10의-K T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5일 동안에 소비된 산소량이 얼마가 되고 400mg/L가 되고 BOD의 유의 값은 500이 되어지고 가로 열고 1-10의 상용대수니까는 K 값은 모르고 뭐다? 5일이죠. 그럼 이때 K 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K값을 여기에서 1번 0.12 대입하고 0.14 대입하고 0.16 대입하고 0.18 대입하고 400이 누가 더 가깝냐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러면은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잘 대입한다면은 2번을 대입하는 거죠. 2번을 대입했는데 우연찮게 딱 맞으면 바로 2번이 답인데 2번을 대입했는데 이거의 값이 400보다 작게 나와. 그러면 이 K값은 더 큰 거를 대입해야 돼요. 즉 K값이 계산을 대입을 했는데 이 전체 값이 400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K값은 지금 현재 대입한 것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400보다 작은 값이 대입하면은 K값은 400에 가까워지려면 더 큰 값을, 지금 대입한 값보다 더 큰 값을 대입하면은 나온다는. 그럼 만약에 지금 답이 2번인데 2번의 값을 대입해서 답이 안 나왔다. 근데 이것이 400보다 큰 값이다 그러면은 작은 값을 대입해야 되니까는 뭐보다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K값을 대입해서 2번을 대입해서 했더니 40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어. 그러면 큰 값이죠. 큰 값은 3번하고 4번밖에 없겠죠? 그럼 3번을 대입을 해. 3번을 대입했는데도 이게 작은 값이나 더 큰 값을 대입하면은 4번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찾아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산수를 하는 것은 뭐다? 쉽지가 않아요. 이항을 해서 다시 또 양변에 로그 씌워서 하면은 불편하니까는 제가 1차 강의할 때 알려준 방법이 있죠. 즉 5일 동안에 400이 소비됐다는 얘기는 남은 건 얼마냐? 100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양을 구하는 잔전식을 이용해서 1차 반응식에서 상용대수할 때는 로그 CT per C0, 앞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1차 반응식에 대한 거. KT 해놓고 이때 K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곱하기 로그 CT per C0를 갖다가 바로 대입하는 것이 편하다. 여기서 5일 분의 1 곱하기 로그에 이때 C0는 BODU 400이 되고,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이때 이 CT는 누구다? 남은 것이다. 남은 양. 그러면 500이 있었는데 얼마가 5일 동안에 400이 소비됐으니까 남은 것은 얼마다? 500에서 400을 빼준 값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면은 약 0.14 per day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나 객관식 문제에서는 직접 대입해도 무관하다는 시험을 정확히 보고 합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붙는 것이 100번 낫다는. 그 다음 14번의 문제를 보면은 하천의 BOD가 1mg/L이고 용량이 20만 큐빅미터 per day인 하천 주변에 양돈 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환경 기준이 5mg/L 이하인 하천에서 환경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대 사육 대지의 마리수는 얼마냐? 단 대지 사육으로 인한 하천의 유량 증가는 무시하고 대지 한 마리당 BOD 배출량은 0.06kg per day로 본다. 그랬을 때 얼마냐? 자, 제가 풀이를 해준 방식대로 풀어도 되지만은 요 방법이 더 편해요. 14번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마리수다. 마리수. 지금 원래 하천의 농도는 1mg/L였는데 오염물질이 들어오니까는 1에서 2, 3, 4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최대 얼마까지?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5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은, 그럼 올라갈 수 있는 BOD 양은 5에서 1을 빼준 것만큼을 뭐다? 대지로부터 배설물이 들어와서 바로 증가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이때 단위가 mg/L니까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은 kg/큐빅미터가 되고, 여기에 전체 유량은 돈사로부터 대지 사육수로부터 들어오는 유량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는 얼마? 하천의 유량 20만을 곱해주면은 들어올 수 있는 총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마리당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다? 0.06kg에 해당한다. 그래서 킬로그램, 큐빅미터, 데이 하면은 대지의 마리수가 나오겠죠. 하면은 얼마가? 5,000이라는 수가 나온다. 그래서 5,000마리, 이것이 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2번 걸쳐서 구하는 것보다 한 번에 구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15번 문제는 언제부턴가 이런 화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것이 꼬박꼬박 하나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문제하고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물질이 혼합된 용액에서 어느 물질의 증기압, 분압은 혼탁액에서 그 물질의 몰 분율의 순수한 상태에서 그 물질의 증기압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별도로 해설에 라그람 법칙이라든가 라울 법칙, 그 다음에 헨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법칙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돌턴의 법칙이라든가. 자, 그래서 요거는 라울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16번째 문제. 탈산소 개수가 0.2 per day면 BOD5와 BOD
3일과 BOD5의 비율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즉 BOD3일과 BOD5일의 비율은 얼마냐는 그러면은 이것이 BOD5분의 BOD3일의 비율은 얼마냐는 그러면 BOD5 여기다 5 값을 대입하면 되죠. BODU 1-10에 K값이 얼마라고 얘기했었냐면은 K값은 0.2 per day. 며칠 동안에, 얘는 5일 동안에 소비되어진 값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BODU의 1-10에 얼마 0.2에 3일 동안에 소비된 값이죠. 그럼 BODU 약분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비율의 값은 얼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했더니 0.83에 해당하더라.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17번의 문제를 보면은 점 오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고농도의 합해서가 특정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배출되어지는 오염원이다 하면 맞게 되어지고 대체로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시간에 따른 수질의 변화가 잇따른 배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강우시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영양염소의 주요 오염물질이다. 강우시에 배출되어진 건 어디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비점 오염원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그 다음 18번의 문제를 보면은 CH2O 또는 CHOH라고 하죠. 포르말데이드 100mg/L의 이론적 COD의 값을 구하라. 이론적 COD의 값을 구하라 하면은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되겠죠. 17번의 문제. CH2O라는 것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지면 누구다? CO2하고 누가 생성되어진다? H2O가 생성되어지죠. 탄소 한 개, 수소 두 개, 산소 세 개, 산소 세 개 딱 맞죠. 즉 포르말데이드 30일 때 누구다? 산소는 32가 되겠죠. 이때 COD의 값은 얼마냐? 이론적 COD의 값을 구하라. 포르말데이드에 존재하는 것은 얼마? 100mg/L. 여기에 곱하기 얼마다? 산소형이 32 나누기 얼마? 포르말데이드 30 해주면은 원하는 COD 값이 되어지는데 100보다 좀 큰 값이 되겠죠? 107mg/L 67 나오니까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째 다음 중 각용도 유발물질에 관한 대표적인 물질은 누구다? 각용도 일가의 양이온의 물질들을 즉 각용도 네거티브의 경도의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물질은 나트륨이 없다면 뭐 칼륨이 기대해지지만은 칼륨과 나트륨이 있다면 대표적인 물질은 누가 된다? 나트륨 이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20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적조 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정체역에서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다 하면 맞게 되고 강우에 따라 하천수가 해수로 유입될 때 해수의 표면에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는 장마 후에 발생되어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연직 안정도라는 것은 즉 상부의 물하고 하부의 물이 즉 잘 안 섞이고 그대로 존재했을 때 안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나마큼 상부에는 염분의 농도가 낮았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조건이고 해역의 영양의 부족, 영양이 풍부할 때 염소연의 농도가 감소할 때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수질환경 산업기사 제1과목 수질오염 계량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질오염 방지 기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